채권이라서 안전한 줄 알고 샀던 TMF 현재 손실 중이신가요? 채권을 이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210불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 추세 1년 동안 유지되던 이 하방 추세를 제대로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다음 지점은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먼저 보시죠. 테슬라가 오늘 6%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왜냐면 오늘 니오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서 인도량이랑 생산량을 발표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월 인도량이 전년 대비 98%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니오가 테슬라의 경쟁사이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기존에 있던 내연 기관차 회사들이 점점 전기화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폭스바겐에서 리비언과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는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GM이랑 포드 등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 1등인 기업이죠. 그리고 S&P 주가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150% 올랐고 구글, 메타 30% 이상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마이너스 15%죠. 아마존도 이제 30% 남짓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가 시작했는데 3분기부터 이 AI 주식들이 점점 신고점에 달하면서 상승 추세가 조금 더뎌지면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인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어도비나 소외되었던 기술주들로 시장이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일주일로 봤을 때 아마존이 6% 그리고 테슬라가 15%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2%, 1%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소외되었던 기술주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년 동안 하방 추세였던 게 이제 뚫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인도량이랑 생산량까지 잘 나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다음 지점은 220불입니다. 220불 찍고 다음 갭은 240인데 이쪽에 물량이 꽤 많이 몰려 있습니다. 240에. 그래서 우선 220을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0년물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오르고 있는 거죠. 채권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채권은 정부기관이나 혹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즉 빚이란 거죠.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채권 발행을 정부에서 많이 할 거라는 염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건 결국 정부 지출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갚아주는 거죠. 정부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채권 발행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나중에 세금으로 갚고 하는 건데 시장으로부터 그 빚을 지어서 학자금들을 갚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버리면 즉 빚을 많이 져버리면 갚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 이자가 바로 이 채권 금리고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면 할수록 금리가 상승합니다.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 채권 발행을 한다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즉 차입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출을 덜 쌓으려고 하게 되면서 지출이 둔화되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크게 못하고 기업이 방어적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지출 감소와 기업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죠. 거기서 부진한 숫자가 나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점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채권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안전한 채권 수요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혹은 채권을 사면 안정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넣어놓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라면 굳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 없이 채권에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뭐 몇 퍼센트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금리는 10년물로 봤을 때 4.75니까 한 5% 정도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5% 주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금리가 주가랑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으로 다시 돌아와서 10년물이 4.5%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겠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선거 기간 전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입장일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는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로 일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인데 2019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5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50% 엔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일본에서 엔화 방어를 하겠다라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어를 안 하고 있다가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일본이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달러로 만들어 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소론이 좀 길었는데 앞으로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할까요? 상승하면 이 채권 TMF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느 가격으로 봐야 될까요? 10년물이 5.0 근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11월쯤 정부 셧다운 얘기도 있고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죠. 엄청난 속도로 미국 빚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5% 가기는 어렵죠.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10년물이 5%대로 가려면 거의 파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권자들을 위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연준은 higher for longer 외치고 있고 그러면 다시 5%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고 뭐 부채를 계속 지고 한 11월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또 5%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현재로 봤을 때는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10년물이 5%대로 가기는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고 이제 4.5% 지금 4.5% 근처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4.75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나 아니면 4.75 이상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TMF를 채권을 언제 사야 되냐? 10년물이 4.75까지 오면 매수하기 괜찮은 지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그리고 뭐 이슈 등 그런 것들 고려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4.75 찍으면 TLT 기준으로 5% 정도 빠지는 건데 TMF는 3배 레버리지니까 15% 정도가 되겠죠. 그럼 TMF가 현재 46불이니까 여기서 15%가 빠지면 40불 정도가 됩니다. 그 가격이 어디냐? 작년 11월 10년물이 5.0을 찍었을 때 그 가격 40불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언제 사야 될까요?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40불 때쯤 왔을 때 TMF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0불에 사게 된다면 작년 11월부터 쭉쭉쭉 올랐으니까 그때 막 저점에서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획을 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요약하자면 TMF가 40불 정도로 왔을 때 사기 괜찮은 위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무엇이냐? 정부 기관 혹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많이 지게 된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하락할 거를 대비해서 채권을 매입해 놓는 것도 수익을 보호하는 좋은 해칭 수단으로도 볼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고 종목이나 뭐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